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함육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다존스는 0.6%, S&P 500은 0.16%,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7% 하락하면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반면 크루드 자치정부 원유 수출 중단했다는 뉴스와 함께 WTI는 5.23%나 급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텔레그램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많은 분석을 남겨놓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색다른 분석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석일 것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며, 특히 주식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다면은 그 다음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현금을 보유한다고 1월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단타를 치기도 하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단기적으로 특정한 종목을 대상으로 매집을 합니다. 여기서 단기적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개념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의 개념이며,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서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쇼피파이라는 기업 자체의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옵션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쇼피파이라는 종목이 제 관심을 사로잡은 이유는 바로 쇼피파이를 상으로 잡힌 콜옵션의 물량입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쇼피파이를 상으로 $50의 콜옵션이 5월 19일 만기를 두고 자그마치 7,551개 물량이 잡혔습니다. 평소 물량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양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50에 베팅을 했다는 것은 쇼피파이의 주가가 만기를 앞두고 $50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1000여 개의 물량도 잡히지 않았던 쇼피파이의 콜옵션 물량이 어제 갑자기 7,551개어치 올랐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많은 옵션 세력들이 쇼피파이가 나중에 $50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베팅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ask price는 2.53달러로 블록 형태로 약 6,155여 개의 콜 물량이 매집이 되었고요. 그 말인즉슨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을 보려면은 쇼피파이의 주가가 52.53달러까지 올라가야만 수익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콜옵션 세력은 약 1.5밀리언 달러어치의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 엄청난 베팅을 한 것이며, 쇼피파이가 만기를 지나기에 앞서서 $52 이상을 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콜옵션 세력들이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쇼피파이의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52 이상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높은 확률로 억지로라도 쇼피파이의 주가를 만기에 오기에 앞서서 $52 이상까지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unusual option activity의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쇼피파이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은 옵션 세력들을 이용해서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텔레그램을 위주로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 옵션 세력들이 어떠한 이유로 쇼피파이를 선택했는지 또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쇼피파이를 상으로 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보시면은 쇼피파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약 7.032 정도의 PS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매출액 대비 지금 시가총액은 약 7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여기 7이라는 PS 멀티플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평가이고,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폭등한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에 평균 PS 멀티플만을 봤을 때 10.578로 주가가 나름대로 적정했을 때보다 지금 이제 7이라는 PS 멀티플은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쇼피파이는 2013년에 매출액 성장률 18.7%, 2024년 21.1%, 2025년 25.4%의 매출액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PS 멀티플은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저는 차트 분석 또한 멤버십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쇼피파이는 사실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쇼피파이는 약 45.59달러의 위치에 있었는데
53.34달러라는 이 어마무시한 갭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결국 쇼피파이는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53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이 잡고 있는 52달러라는 기준점은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100%는 없는 것이며 콜옵션 세력들 또한 옵션 만기 이전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와 같은 대전염병이라던가 혹은 핵전쟁이라던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서 거시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면은 그들 또한 장의 분위기를 조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에 근거하여 단기적인 투자를 감행할 때는 올인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표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알아서 하셔야겠습니다. 방금은 이렇게 Unusual Option Activity에 따른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멤버십 분들을 위주로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계획이니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던가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매크로 현황, 옵션 현황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골드만삭스에서 전달받는 내부자 정보들을 공유받으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천천히 밟아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0년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의 이슈와 함께 많은 돈이 채권으로 몰리면서 10년 국채금리도 그렇고 2년 국채금리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일드 커브는 플러스로 돌아와 주면서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게끔 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10년 국채금리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속단하는 것은 이르겠지만 더 이상 은행에서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이대로 잘 마무리된다면은 3.5% 정도에 잡힌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튼튼한 바닥과 함께 다시 상승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아닌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년 국채라고도 할 수 있는 TLT 또한 보겠는데요. 보시면 TLT는 지금 이렇게 트리플 탑을 만들면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104달러의 저항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TLT는 충분히 여기 99.40달러의 갭을 채우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 국채금리는 반대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옵션 시장에 따른 단기 투자 전략과 채권 시장의 차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나름대로 새로운 주식 컨텐츠를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의 옵션 부분을 넣어서 분석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보다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훨씬 많은 분석과 정보 그리고 전략 등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공부적 측면에서만도 바라봤을 때 비용 대비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